예, 안녕하세요. 우주의 기원과 진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왜 밤하늘은 저렇게 깜깜할까요? 그것은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올버스라는 과학자가 말합니다. 우주가 만약에 무한하다면 그만큼 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늘은 밝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이처럼 별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늘은 더 밝아져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끝이 있는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우주에 끝이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실제로 우주는 평생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는 별들은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별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현재는 로켓이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이런 태양계의 일부분이면서,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이런 우리 은하의 또 일부분이고,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나 되면서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것도 알아냈죠. 또한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도 알아내면서 우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우주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주는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무한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위 있는 바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바로 뉴턴의 중력, 뉴턴이 발견한 중력 때문입니다. 자, 뉴턴이 생각한 중력은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바로 이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거나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고 해봅시다. 우주가 무한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있는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럴 경우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 보이십니까?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자신을 끌어당기는 별들이 없으니까 안쪽으로만 끌어당겨지게 되면서 우주는 결국 한 점에 모여버리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유한하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우주는 당연히 무한하고 가장자리 같은 것은 없다라고 결론에 이른 것이죠. 우주가 무한하다는 생각이 지배되는 가운데 바로 아인슈타인이 출현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상대성 이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뉴턴의 중력과는 다르게 중력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공간을 휘어버립니다. 구부러뜨려 버려서 생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지구같이 커다란 물체는 질량도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도 굉장히 많이 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구부러진 공간에 들어온 물체가 지구에 끌리게 되는 힘이 바로 중력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뉴턴의 중력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턴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데 반해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에 공간이 휘면서 생긴다고 설명을 한 것이죠. 누가 맞았을까요? 자, 이것을 결정하는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실제 별은 여기에 위치하는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요, 별이 여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왜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보이냐? 그것은 바로 이 별 주위에 있는 거대한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크니까 태양은 굉장히 질량이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도 굉장히 많이 구부러뜨리게 됩니다. 자, 이 태양 주위의 공간이 구부러지다 보니까 별들에서 오는 별빛이 확 휘게 됩니다. 빛은 원래 직진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중력 때문이죠. 즉 태양의 중력으로 빛이 휘어버리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에서 보면 빛은 직진하는 거니까 쭉 연장선을 이어봤을 때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자, 이 결과는 말이죠. 뉴턴의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이죠. 뉴턴의 중력대로라면 질량이 없는 빛은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빛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휘었다는 사실은요. 바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즉 주변의 공간이 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아인슈타인의 이런 중력 이론이 우주의 크기와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푸니까 바로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 맞다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우주는 커지고 있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주장에 아인슈타인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무슨 소리야? 우주는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그대로 상태라는 자신의 고집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상수라는 수를 상대성 이론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 우주상수라는 수가 들어가게 되면요. 우주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못하는 정적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의 크기는 정적인 상태로 결정이 나는 것 같았으나 우주가 계속 커진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